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우주 어딘가에서 별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젠가 당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 전체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짧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사랑하고 기억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주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주가 탄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탄생의 순간을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시간과 공간 자체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없고 별도 없고 행성도 없었거든요. 오직 뜨겁고 균일한 에너지만 가득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파동처럼 에너지 밀도가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차이는 처음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밀도의 차이가 입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입자가 모이면서 기체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 기체 덩어리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가 극한까지 올라가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별의 탄생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듯 우주는 그렇게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첫 번째 별들이 탄생했을 때 우주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원소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생명이 존재할 조건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탄소도, 산소도, 철도, 처음부터 우주에 있던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별은 수소를 태워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태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오랜 시간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별의 내부는 마치 양파처럼 층층이 다른 원소로 채워지죠.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태울 연료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별이 연료를 잃는다는 건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별 자체의 무게, 즉 중력이 모든 것을 안으로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버텨온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별의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가벼운 별들은 조용히 부풀어 오르다가 서서히 빛을 잃어요. 우리 태양도 언젠가 그런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별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죽음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거든요. 무거운 별이 붕괴하는 속도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수축이 한계에 달하는 순간 압력이 반동을 일으키면서 별 전체가 폭발해요. 그 빛은 그 별이 속한 은카 전체를 잠시 압도할 정도입니다. 밤하늘에서 갑자기 새로운 별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그리고 이 폭발의 순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수십억 년 동안 별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이 비로소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흩어진 원소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다시 중력에 이끌려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고 뭉치고 수축하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거나 행성이 만들어지거나 그 행성 표면에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생명이 시작되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도 그 기나긴 여정의 끝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셈이에요. 별의 내부에서 우주 공간에서 먼지와 기체로 떠돌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의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빚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죽어간 별들이 남긴 선물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이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시 시간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별이 폭발하고 나면 그 중심부에 무언가가 남아요.
엄청난 밀도로 압축된 작은 덩어리인데 이게 중성자별입니다. 크기는 도시 하나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량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콩알만 한 조각을 손에 쥔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과 산을 합쳐도 그 무게를 당해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별이 충분히 무거웠다면 중성자별조차 되지 못하고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압축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결국 크기는 사라지고 질량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물리학이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서거든요. 그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빛조차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검은 공간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별들과 가스들이 소용돌이치듯 회전하며 중심을 향해 나선 궤도를 그리거든요. 마치 배수구 위에서 물이 빙글빙글 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블랙홀의 가장자리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빛도 정보도 아무것도 탈출하지 못하거든요. 그 경계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죠. 어쩌면 그 안에서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를 수도 있고 우주의 다른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만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것들의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주는 정보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블랙홀은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저장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블랙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주의 규모로 시선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이고 태양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는 또 수십 개의 은하가 모인 집단의 일부이고 그 집단은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더 큰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들이 모여 초거대 구조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주가 어디서 끝나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규모를 머릿속에 담으려 하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느낌이 납니다. 인간의 감각이 그 크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 합니다. 망원경을 만들고 수식을 쓰고 상상으로 그 너머를 그려보면서요. 그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축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우주가 탄생한 이후 수십억 년이 흐르도록 지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후로도 수십억 년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없었어요.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시간은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문명을 만들고 언어를 발명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감정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태양은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태양도 부풀어 오르고 지구는 그 열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훨씬 더 먼 미래에는 별들이 하나씩 꺼지고 은하들도 서서히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홀들만 남아 우주를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는 블랙홀마저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거든요. 그 끝에서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공간만 남을까요? 아니면 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오래된 우주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찰나의 시간 동안 존재했다 사라지는 아주 작은 행성 위에 아주 작은 생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달라요.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가, 수없이 많은 별의 탄생과 죽음이, 원소들의 긴 여정이 결국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당신을 만들어냈거든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은 죽으면서 자신을 이루던 모든 것을 우주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별이 되거나 행성이 되거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순환의 일부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주 어딘가에서 별이 태어나고 있고 어딘가에서 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진짜 끝이란 어쩌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문이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 문 너머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너머가 없다는 뜻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반짝이는 빛들이 전부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우주는 너무 넓어서 우리에게 닿는 빛은 이미 오래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어떤 별은 우리가 그 빛을 보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뿜는 빛, 우리가 남기는 흔적들도 언젠가 우주 어딘가에 닿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요. 그게 허무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게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그 광대한 우주 안에서 아주 짧은 순간 존재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주 역사의 일부이니까요.